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법제처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대부업법이 새롭게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이 법은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 계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 즉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패막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분들에게 이번 개정은 분명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법 사금융에 덫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시죠. 오늘 다룰 내용은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업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이제 법정 최고 금리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하거나 폭행, 협박, 심지어 성착취 같은 반인륜적인 수단을 동원해 맺은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으로 얻는 어떠한 이득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김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연 80%의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 즉 60%의 이자만 무효가 되고 원금과 나머지 이자는 갚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원금 부담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연 60%를 넘는 금리에 해당하므로 김 씨는 원금 100만 원은 물론이고 이자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박 씨는 급한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렸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번 법 개정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만약 이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했거나 김 씨의 약점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 김 씨는 원금도 이자도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는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던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무등록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면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불법업자들의 수익 구조를 원천 봉쇄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마치 뿌리 깊은 잡초를 뽑아내듯 불법 사금융의 생존 기반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조치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라 할지라도 대부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혹은 여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 씨가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박 씨에게 불리한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면 박 씨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숨겨진 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계약 취소가 가능해져 김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는 불법 사금융과 그로 인한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 땅에서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불법 대부 계약의 원천 무효화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는 7월 22일부터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이 기존 연 100%에서 연 60% 초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 연 60%는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3배에 해당하는 금리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더 이상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전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의 경우 20%를 넘는 초과 이자 부분만 무효로 처리되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급전이 필요해 연 150%의 금리로 5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에는 20%를 초과하는 130%의 이자만 무효가 되어 여전히 높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빚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이므로 이 계약은 완전히 무효가 되어 청년은 500만 원의 원금도 이자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불법적인 고금리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이며 그동안 빚의 늪에서 허덕이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 상해를 비롯해 폭행, 협박, 채무자의 공박한 상황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의 사고, 실직 등을 악용해 체결된 반사회적인 불법 계약 또한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김 씨가 급한 병원비 때문에 불법 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업자가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면 이 계약은 반사회적 불법 계약에 해당하여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이 나서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제는 불법적인 계약으로 맺어진 채무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의 가장 큰 유인책이었던 부당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불법 행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세 대부업자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 또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대부업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마치 문턱을 높여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대부업자로 정식 등록하려면 개인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대부업을 시작하려던 개인이나 법인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갖춰야만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재정 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좀 더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들만 시장에 남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자본력이 부족한 업체가 무리하게 대출 영업을 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금 강화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부실한 업체가 대부업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장기적으로는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등록 요건이 없었던 대부 중개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대부 중개업자는 3천만 원, 온라인 대부 중개업자는 1억 원의 자기자본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금 없이 누구나 대부 중개업을 할 수 있어 불법 중개나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 중개업자가 실체 없는 업체에 연결해 주거나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가 이중고를 겪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한 50대 주부 이모 씨는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법정 최고 금리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연결되어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 중개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자본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중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등록 요건 강화는 결국 대부업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부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선 그동안 미등록 대부업자라고 불리던 명칭이 이제부터는 더욱 강력한 의미를 담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됩니다. 단순히 등록 여부를 넘어 이들의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긴 불법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명칭 변경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이 이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마치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불법 사금융이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년 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수십 명의 서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고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어려웠을지 몰라도 이제는 최고 10년의 징역과 5억 원의 벌금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재범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은 수천 명에게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기존 법률로는 조직원 전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대규모 불법 조직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고 금리 위반 시의 처벌도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고금리 대출 행위에 대한 경고를 더욱 강력하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법정 최고 금리를 교묘하게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눈속임으로 법망을 피해가던 꼼수마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기존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자에게는 새로운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2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대부업 시장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불법 추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채권 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 가능했습니다. 즉, 회사가 처벌을 받는 형식이었고,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개인이 직접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악질적인 추심원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채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직원에 대한 해임 등 신분 제재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되어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한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를 폭언과 협박으로 괴롭히는 등 인격 모독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을 경우 기존에는 해당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파면하는 등의 강력한 신분 제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법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 한 유명 대부업체의 추심원이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결국 채무자가 직장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불법 추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추심 행위를 단순히 기업의 잘못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 행위로 보고 기업 차원에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법 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에 시달릴 때 훨씬 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이 빚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 사금융업 시장으로의 진입 요인이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등록 요건과 처벌 수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더 이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만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는 불법 사금융 조직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조치입니다. 또한 불법 대부 계약의 원천 무효와 불법 추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등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훨씬 더 두텁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대부 계약 무효화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법률구조 공단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속아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률 지식 부족, 복잡한 소송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과 같은 막대한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수천 건에 달했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져 구제받은 사례는 매우 적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법률 지식과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절차 지원, 심지어 소송 비용 지원까지 아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 공유와 신고 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더욱 쉽게 신고하고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금융 건전성을 높이고 그동안 소외되고 취약했던 이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더 밝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력하게 강화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불법 사금융 때문에 파탄나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로운 시행령으로 인해 그 피해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불법 사금융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 사금융의 뿌리를 뽑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세요. 주저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라고 꼭 알려주세요. 정부의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금융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중요한 금융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